안녕하십니까. 네. 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이제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셔가지고 어, 아, 수리 논술 관련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학교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일종의 전략이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올해 일단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성엽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루리 학원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투스 에듀 소속 강사예요. 그래서 재수생들을 가르친 지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청솔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하이퍼 학원하고 이제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이제 수능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수업은 마지막 논술 수업 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고, 청솔학원 있을 때는 논술 수업을 좀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수능이랑 논술 병행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재수생들을 좀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되게 그 재학생들을 가르칠 때랑 다르게 되게 얻는 게 되게 좀 많아요. 학생들이랑도 되게 접촉하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듣게 되고 오히려 제가 뭐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게 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재수생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고3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고3 학부모님들은 약간 좀 이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 만큼 애들이 딱 눈빛이 막 불꽃이 튀면서 열심히 하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학생이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더 하면 약간 눈빛이 많이 바뀌어요. 저희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많은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수생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예전이랑 다르게 최근에는 재수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실제로 이제 상위권 대학은 정시로 가는 비중이 재수생이 거의 절반 정도는 일단은 차지하고 가요. 실제로 작년 서울대 합격생은 50%가 넘게 재수생이에요. 인수생이라서 사실은 이제 고3 입장에서 굉장히 아직 할 게 많다 보니까 정시를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재수생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고3과 재수생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시에서는 사실은 경쟁이 좀 약간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해서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약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뒤따라가는 거를 어떻게 1년 내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전히 그리고 제가 볼 때 약간 결정적인 차이는 그 두 친구들은 눈빛이 달라요. 고3들이랑 재수생들 진짜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거든요. 고3 친구들은 요즘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니 뭐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 다 재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재수하지 않고 고3 때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을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서 최근에 논술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논술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너무 촉박해서 그때는 사실은 약간 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서를 쓸 때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를 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약간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수리 논술은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도 다르고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준비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학교를 다 준비하기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게 좀 뚜렷해요. 답안지를 보다 보면.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 좀 잘 맞는 혹은 본인이 성적대가 잘 맞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리 논술이 약간 예전에는 적은 인원들이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꾸준히 미리 준비한 애들만 잘 봤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만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제의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풀던 수능 문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 하면 되게 낯선데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다루기는 약간 애매해서 일단은 주요 학교들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일단 지금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가 연세대일 텐데, 연세대는 이게 해마다 좀 어떨 때는 너무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애들이 다 풀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근데 평균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이 학교가 하나의 딱 유형화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IQ 테스트 같은 문제가 나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좀 주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1학년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배우는 대수의 관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괜찮은 친구인지, 직관력이 뛰어난지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히 약수, 배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문제들인데 이게 고2, 고3들은 잘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수능에도 이런 문제들을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숫자에 대한 직관력이랑 논리력을 따지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가끔씩 배치하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연세대는 사실은 그 관연도 기출문제를 옛날 거부터 쭉 다 풀어야 되고 당연히 다른 학교 어려운 문제들도 풀면서 약간 논리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교고, 작년까지만 해도 과탐 논술을 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과탐 논술이랑 수리 논술을 봤는데 이 학교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목고 친구들이, 영재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그 과학을 대학교 2학년 전공 서적 끝날 때까지 다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 논술이 굉장히 유리해서 특목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과탐 논술이 없어져서 올해는 수학만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예전처럼 뭐 과학고나 영재고 다니는 친구들만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합격의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냐를 물어보는 학교가 연대고, 약간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이랑 문제결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기 좀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볼래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그냥 과감하게 쓰는데, 원서를 쓸 때 제가 볼 때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각 학교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려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학교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오, 이 학교는 좀 할만하다.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게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연대는 대체로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이제 한양대거든요. 이 학교가 이제 최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수리 논술을 치는 학교들 중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리 그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를 학생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합격률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 수리 논술 합격생들을 보면은 거의 정시로도 당연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애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없는 애들 중에 여기 가는 애들이 대다수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그 수학이랑 과학에 굉장히 특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못하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합격을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되게 선호를 하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은 약간 버거운 학교긴 해요.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한양대는 어디를 가도. 근데 연대랑 다르게 이 학교는 약간 문제를 푸는 방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서 약간 수능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좀 더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학생이 직접 풀어보고 학생의 답안을 보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없겠다의 판단이 들어요. 대체로 이제 수리 논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뭐 제시문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막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이 수리 논술을 보는 이유는 왜 보냐면 아니 그냥 수능으로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을 시험을 쳐서 그 친구들의 답안지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가르치는 걸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친구 답안을 딱 보면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에 맞춰진, 갖춰진 이런 제시문을 이용한 그런 거칠에는 사실은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잘 풀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학생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갖춰지면은 형식을 갖추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고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렵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수리 논술의 메인이고 이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들 중에 약간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연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수특, 미적분, 기하, 확통이 다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생각보다 정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 선택이면은 거의 1년 내내 미적분을 하기에도 버거워요. 왜냐면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다가 확통까지는 좀 해볼 만한데 오늘도 좀 네. 확통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할 수는 없고 해볼 만한 기하까지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쨌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사실 학생들이 기하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렇죠? 대체로 ABC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하 선택하지 않으면 기하 열심히 하진 않지만 어쨌든 논술을 해서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은 미적분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들한테 있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그래도 고3들은 내신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균관 대학교도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증명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애들이 많이 쓰냐면은 수능 문제를 지금 이제 유평을 다 어느 정도 봐서 이제 자녀들이 점수를 받아왔잖아요. 대체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 9평부터.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여기 많은 학원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이렇게 다 알려줘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시대인지도 마찬가지고, 뭐 강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법을 알려주게끔 지금 사교육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걸 좋아해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시험의 결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쉽게 푸는 문제들이 거의 다 배제되고 이번 유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으로 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계산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근데 그 계산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학원을 다닌다고 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체 수학의 양에 굉장히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타고난 계산 빠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원을 그냥 무작정 다닌다고 제가 볼 때는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데는 한계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 푸는 속도는 좀 느려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학교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거에 한 줄 한 줄에 논리력이 괜찮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학교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상황을 보고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들을 일단 쭉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부터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이 증명하는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증명하는 문제들이 대체로 어디 많냐면은 고1 수학 내용이 많고요. 미적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써놨지만 그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학생들은 알 텐데 친구들 중에서 막 논리적으로 다 푸는 게 아니고 답이 되는 상황을 빨리 딱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데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잘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학교라서 그래서 이런 학교는 이제 증명 위주로 나오는 학교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대학교가
제가 볼 때는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좋은 학교라는 학교에 어느 정도 이런, 약간 높고 낮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서울대가 좋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학교들이 좋고, 뭐 중대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리논술은 학교의 네임밸류가 높다고 무조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오히려 숭실대나 이런 학교들이 수리논술 문제가 훨씬 어렵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적분만 주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라던가 아주대라던가 숭실대 같은 학교들. 중대보다 입지열이 낮거든요. 백분위로 봤을 때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은 수리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보면은, 그러니까 정시만 미적분 준비하다가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보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부분 중상위권 학교들은 미적분만 내지 않고 공통,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출제하거든요. 다 출제하는데 이 학교가 기하를 자주 출제하지 않아요. 기하를 자주 출제하지 않고 나와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지만 풀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오고, 확통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시 넘어가 버려요. 네. 대체로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재작년에는 3번 문제 한 문제가 딱 어렵게 나왔는데 그 문제는 어렵게 나와서 대부분 좀 많이 못 풀었거든요. 나머지 문제 다 잘 풀고. 그렇게 되면은 감점 싸움이에요. 내가 감점을 적게 당하면은 합격선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굉장히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눈여겨봐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실력이 조금 낮아도, 실력이 낮다고 이제 학교의 네임밸류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면은 갑자기 수리논술 시험 치러 가서 어려워서 못 풀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준비할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부를 해보면서 가늠해보면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대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대 캠퍼스가 대부분이 거기 수원에 있죠, 그렇죠? 영통에 있죠. 수원IC 나가면 거기 바로 있는데, 뭐 거기 멀리 있다고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들도 전부 다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전체 다 나오고, 이 학교들은 문제를 보면 교수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참신하게 문제를 이렇게 뭔가 상황을 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좀 중요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배웠던 거에서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라는 게 좀 잘 이해되는 친구들이 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교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괜찮은 친구들은 경희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 이제 문제의 스타일이 혼재돼서 나오는데, 증명하는 문제도 나오고 문제 푸는, 그러니까 수능형, 이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약간 수능형 문제들이에요. 수능형 문제들인데, 여기는 또 확통이 잘 안 나와요. 확통이 잘 안 나오고 수원수투 미적 기하에서 나오고, 이 학교가 특징이 있으면 그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이게 이제 수원의 특정 단원인데 여기에서 증명 문제를 좀 자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괜찮은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워졌어요, 이대가. 옛날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쉬워져서 예전 기출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합격권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학교도 이제 여학생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논술할 때 많이 선택하는 학교인데, 왜냐면 기하가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하를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선택을 깊이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적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기하 선택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뭐 미적분하고 확통은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기하 선택자들이 굉장히 적어서, 왜냐면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은 불리함이 존재하는 게 논술에서 되게 불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 잘 하지 않고, 기하를 선택하는 모집단이 적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애들이 진짜 기하를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기하를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미적분보다 수능시험에서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 문제는 어렵지만 시험 범위가 적어서 사실은 개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적인 감각이 없으면, 도형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기하를 잘 보기가 어려워서 한 6문제까지 7문제까지 맞추는데 제가 볼 때 미적보다 기하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다 맞추기에는 기하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늘면 늘수록 미적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미적분을 많이 하는데, 현재의 고3과 재수생들이 미적분을 굉장히 못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미통기라고 미적하고 기하랑 확통 이렇게 가나형 분리되어 있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미적분이 70% 이상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하고.
근데 지금 학생들은 미적분을 굉장히 공부를 적게 해요. 공통을 한 60, 70% 하고 미적분을 한 30, 40%도 안 하거든요. 확통은 더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굉장히 실력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 시험에서 이제 선택 과목들이 난이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 학교 문제들을 좀 풀어본 친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9월 모의고사 치고 이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원서를 어떻게 쓰시냐면 구평 점수를 보고 수능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등급을 보고 그 학교를 기준으로 써요. 제가 만약에 구평 점수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제가 중앙대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은 논술은 약간 높여서 연대, 한양대 이렇게 쓰고 보험으로 낮은 학교를 하나 써놔요. 왜냐면 수능 때 내가 구평보다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지만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실수해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게 됐을 때 그래도 갈 만한 학교를 보험으로 건대나 이렇게 원서를 하나 써놔요. 그래서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시 처리돼서 어쨌든 안 가도 되면은 정시로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통 원서를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 약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지를 직접 보는 학생들, 제가 이제 육형 보고 시험지 보고 상담한 학생들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돼요. 재수생들이랑 학원에 있는 고3들이랑 시험지를 보고 실제로 시험 수능 날 가능한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실수했던 문제. 이건 진짜 정말 아깝게 틀린 문제들은 일단은 맞은 걸로 해주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 달에 한 문제 혹은 두 달에 한 문제 정도 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높으면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70점을 받았다. 분명히 실수해서 틀린 게 한두 개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니면 두세 개 정도. 그러면 그 문제를 맞았다고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5달 남았으니까 그렇죠? 5개월 동안 수능에서 맞을 수 있는 내 실력으로 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맥시멈 3개예요. 아니면 2개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번호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거를 거의 1년을 쏟아붓는 애들도 많아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고 이제 거의 중킬러 제일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까지 풀어야 되는 이제 등급대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점수를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한 84점이다 라고 하면 아마 제 예상컨대 1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 수능은 1컷이 80점 초반으로 다들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시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래서 80점 초반에 1등급이 형성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수능 날에도 진짜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은 다른 과목들이랑 봤을 때 요 정도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논술은 요 정도 학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거꾸로 물고 들어가시면 계획을 좀 세우시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됐었는데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서 약간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저를 맞출 때. 그래서 어쨌든 다른 학교를 보시면 또 학생들이 요즘 되게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건대인데 건대는 진짜 특이하게 도형 문제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단원을 막론하고. 그래서 기하 단원이 아닌데도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도 도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원수투에서도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프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그 도형 문제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 도형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통도 무조건 나오는 학교라서 물론 확통은 좀 쉽게 나오는데 이 학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기하가 잘 안 나와요. 기하가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다가 가볍게 확통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최근 문제들을 보면은 약간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건대가. 왜냐면은 학교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이제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예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대학 다닐 때보다 지금의 건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중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제 건대 예전에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다니실 때는 지방 거점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가 훨씬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은 건국대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입결 차이가 많이 생겼고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학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이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도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홍익대가 논술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홍익대가. 그래서 이 학교도 전략적으로 생각보다 합격자가 잘 나오는 학교거든요. 이제 홍대는 과마다 이게 학교 전체의 이제 위상보다 과마다 가지는 위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학교가 확실히 인문대는 좀 약간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공대는 여전히 좀 괜찮고요. 봤을 때 물론 이제 건축이나 이런 특수과들은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뭐 홍대는 제가 볼 때는 공대는 여전히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노리기 나쁘지 않은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이 학교가 쉬워요. 이 밑에 있는 세종대, 숭실대보다 쉽게 나와요. 단국대보다. 그래서 굳이 뭐 단국대도 자연 캠퍼스는 죽전에 있잖아요. 용인까지 가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죽전대라고 부르는데 단국대가 수리 논술이 훨씬 어렵게 나와요. 숭실대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학교보다는 이런 학교를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숭실대를 썼는데 이제 요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국대, 숭실대, 세종대 라인인데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도 있는데 이 학교들은 수리 논술이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모르고 이제 원서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준비 안 하면 붙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좋아서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생들 문제 풀리면서 이제 주고 보면은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숭실대 기출이에요, 선생님. 이러면서 되게 깜짝 놀래거든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 자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도 논술 시험 자체가 원래 수능보다 계산이 굉장히 거칠어요. 숫자도 깔끔하게 주지 않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데 이 학교도 당연히 계산이 좀 복잡한 학교. 제가 볼 때 계산이 제일 복잡한 학교가 한양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계산이. 그 학교 계산 복잡하고 이 학교도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써놨지만 이제 비슷한 입결을 가진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에요. 여기랑 단국대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수리 논술 난이도가 인하대, 아주대도 어려워요. 그 인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대도 수원에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약간 좀 내려와 있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견인 지역에서 굉장히 여전히 좋은 학교거든요. 여전히 좋은 학교인데 그 두 학교가 논술 시험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치고 그 첫 주에 논술을 보고 그 다음 주 논술을 보고 그 다음 주 마지막 학교거든요. 그 2주 이상의 텀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서를 많이 써요. 원서 쓸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두 개 굉장히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그래서 꼭 그 학교를 써야 되는 게 아니면은 다른 학교들을 먼저 써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써야 되면은 미적분을 좀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작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대체로 이제 논술은 일반적으로 시험이 100분에서 120분이고 보통 큰 문제 2개 아니면 큰 문제 3개 정도, 그리고 큰 문제 안에는 작은 문제가 보통 2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100분에서 12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적게는 한 4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6문제인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는 10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고 10문제 넘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운대도 뭐 준비를 이제 조금 원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분명히 확실히 도움이 되는 학교고, 증명하는 문제들만 이제 수능 문제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광운대 증명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증명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그냥 적용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요, 생각보다. 지금 학교들의 특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보고 갈까요? 의대, 수의대, 약대에도 요즘 이제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논술로 뚫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로 이제 이런 뭐 카톨릭대라던가 뭐 경희대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이 이제 좀 인원수가 좀 돼요. 한 15명, 18명, 19명, 10명 이상 뽑는 학교들이고, 여기는 이제 원주 캠퍼스에서도 논술로 뽑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잘해야 돼요. 굉장히 수학을 잘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수리 논술로 의대나 이런 메디컬 쪽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풀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학교들은 확실히. 그래서 뭐 수학을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잘하면은 써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시로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보험의 성향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랑 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학교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큰 경향은 어떠냐면은 네임밸류가 좀 높은 학교들은 고등학교 전과정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학교의 네임밸류가 조금 낮아질수록 빠지는 과목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하가 제일 먼저 빠져요, 대체로. 그래서 기하가 좀 빠지고 그러면은 학교들이 좀 이렇게 네임밸류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추렸지만 학생들이 또 문제를 접하면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해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논술 문제를 다 풀어도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고 이런 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가진 문제들을 저는 다 풀리는 편이거든요. 다양하게. 왜냐면 교수님들도 사실은 뭐 학교 개개인들마다 성향도 다르시긴 하지만 뭐 어쨌든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의 문제를 좀 풀면서 꼼꼼히 준비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대체로 해보면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만 한동안 했던 친구들이 확통을 안 했을 때 확통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공부해가지고 메워가는 거. 그리고 상위권 학교까지 가려면 기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은 대체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재수생이 초강세로 예상이 돼요. 여전히 재수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뭐 여기도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재수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학원들이 이제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자꾸 이렇게 이쪽 시장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재수생이 제일 많고요. 몇 년째 계속 재수생이 이제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시는 진짜 아무래도 재수생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물론 고3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도 진짜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여기도 뭐 제가 뭐 윈터 때도 이제 어떤 친구 이제 휘문고 내신 1점대 친구인데 그 친구도 당연히 뭐 웬만한 재수생보다 훨씬 잘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은 약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도 이제 의대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한 친구들을 위한 이제 기숙학원도 따로 마련하고 있고 의대 가려고 삼수, 사수가 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누적돼서 적체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고인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 누적된 의대를 가려는 인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의사이신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붙을 때까지 있어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을 옮겨가면서 계속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지 않거든요. 진짜 간발의 차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최상위권 친구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쌓이고 쌓여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보통 요즘 의대 학교 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의대 매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물어보면은 실제로 통계도 그런데 현역으로 의대 가는 애들이 30%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그럼 재수생이 제일 많냐? 아니요. 삼수생이 제일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의대를 가려고 재수 삼수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고 플러스로 뭐가 문제냐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하거든요. 작년에 의대 간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는데 지방 의대 간 친구들이 무조건 한 번 더 봐요. 수도권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최상위권의 포식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몇 달 공부 안 한다고 해도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금방 다시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요. 지방 의대 간 친구들은 무조건 반수를 해서 수능을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한의대 약대 간 애들도 거의 한 번은 더 봐요. 한의대 간 친구들. 그러니까 한의대는 뭐 이제 한의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다라고 농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의대생들도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다니다가 반수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이런 정책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숫자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는 인원에 비해서 만약에 재수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이게 상위권 경쟁자만 많아지고 내 등급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1,500명이면 사실은 1,500명이면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 하나거든요. 공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치대, 한의대, 약대 갔던 애들이 다시 의대를 가고 이런 구조가 돼요. 서울대 갔던 애들이 한의대, 치대, 약대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한 칸씩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마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마냥 이런 약간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한 번씩 더 해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뽑는 인원보다 더 많아지면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면은 어쨌든 등급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등급을 받는데 부담이 좀 많아진 게 올해가 좀 약간 더 심하고요. 그 의대 쏠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약간 일단 계속 심해지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제 수학원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올해가 좀 약간 조금 더 심하다는 거. 뭐 내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변수인데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영어가 1등급이 1.6% 정도고 2등급까지가 4%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들 예상하기로는 수능엔 쉽게 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가원장님 인터뷰한 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영어 선생님들도. 그래서 본인도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것보단 쉽게 나오겠지만 무작정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삼는 거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1등급이 한 4, 5% 선으로 예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까지는 아마 수능 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영어로 맞추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최저를 못 맞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논술이 실질 경쟁률이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건 사실 더 많은 상황인 건 맞아요. 최저를 맞추는 순간 실질 경쟁률은 확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정시 준비도 해야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고 막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어떻게든 잘해서 잘 가겠지만 어쨌든 공부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변수인 것 같고 9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약간 너무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뭐 평소에 96점, 100점 맞는 친구들도 거의 2등급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80점 초반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아마 정시에서 초강세 그리고 의대 가려는 친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는 논술보다 어쨌든 정시라서 의대를 가려는 압박이 클수록 어쨌든 전체 등급이 다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쉽지 않은 올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약간 꾸준히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다수가 이제 수능 끝나고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유형이 좀 확실히 수능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일 다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요. 선택 과목 때문에 다른 게 첫 번째고 문제 스타일도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논술을 꼭 잘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답안지를 받아보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괜찮은데 논술 답안이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거를 빨리 고쳐야 어쨌든 답안을 딱 작성을 했을 때 채점자가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한다 라게끔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이제 그냥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 줄 한 줄 써야 돼서 그런 거라 그런 논술 스타일이 잘 맞는 친구들은 논술 문제들을 잘 풀 거고 아닌 친구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랑 학교가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학교를 원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인한테 잘 맞는 대학을 풀면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전공을 하는 게 되게 좋고 논술은 결국 이제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첨삭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답을 딱 낸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3년 전에가 연대 논술이 엄청 쉽게 나왔었어요. 4년 전인가. 그래서 간 애들이 거의 다 풀고 왔거든요. 걔 중에는 서울대 정시로 붙은 애가 연대 논술 논술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을 푼다고 점수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빠진 부분이 없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답을 구하기 바쁘지 논리적으로 뭔가 서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술은 뭐 첨삭이 제일 중요하고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학생들 수준별로 교재를 뭐 따로 준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기본적인 논술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이 좀 괜찮은 친구들은 뭐 중간 난이도부터 사실은 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의대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수리 논술 문제들로 어쨌든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논술 공부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수능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랑 수학을 잘하는 거랑은 약간의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내가 고민한 거를 써낼 수 있는 면은 논술이 유리하고 수능은 굉장히 훈련된 계산력이랑 순발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발상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실수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 실력이 발휘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둘은 약간 잘하는 영역이 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 본인이 어떤 걸 더 잘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빨리 찾아서 그런 걸 좀 잘 메우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학생들 공부하느라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의 친구들이 예전 친구들보다 공부를 적게 한다고 뭐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지금 하는 친구들이 글쎄 제가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라 다들 준비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